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보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순환하는 것이 있다. 순환하는 것이 있다. 이 세상은 순환을 해요. 정보도 순환하고 우리의 느낌도 순환하고 우리의 숨도 순환하고 그렇죠. 근데 정보의 순환보다 숨의 순환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정보보다 우리 딱딱한 물체가 더욱더 강력하다. 더욱더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숨이라는 게 직접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강력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보의 순환보다 정보보다 더 우리 물체가 더욱 강력하다고 말한다면 정보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 그러면 물리적인 폭력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정보의 정보보다 물리가 정보보다 물체가 더욱더 강력하다면 그럼 가장 강력한 것이 물리적인 폭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보가 나쁜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고 순환되면서 피해를 일으키죠. 우리를 상처 입히죠. 그쵸? 우리를 상처 입히고 굉장히 어, 정보도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무엇인가기도 해요. 하지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정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친 다음에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욱더 쉽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음. 그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몸이라는 기관은 정화라는 걸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몸은 어떠한 거대한 정수? 정화 기능을 해요. 우리 몸은. 그리고 또 그 반대 기능도 하죠. 우리 안에 숨이 들어가요. 정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쁜 공기를 마시고 좋은 공기를 내뱉습니다. 나무가 그러는 것처럼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 것처럼 우리 몸도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안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어떤 공기가 들어오면 그것이 변화돼 가지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여기서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언가가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무언가가 안에 들어왔는데 나쁜 것으로 바뀌어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보도 마찬가지고 같은 정보를 들어도 그것을 나쁘게 해석해서 내뱉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정보를 듣고도 그거를 되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서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원영님 있잖아요. 장원영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뭐 럭키비키잖아 이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서 그걸 말로 내뱉습니다. 그럼 그 장원영님은
어떤 정보의 정화 기능을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 모두 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정보도 마찬가지고 숨도 마찬가지고 또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순환된다고 했잖아요. 뭔가를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폭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정보보다 물리적인 폭력이 더욱더 강력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정보가 순환되듯이 물리적인 폭력 또한 순환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폭력을 이렇게 받았어. 받고 나서 그거를 그거에 대한 뭔가 그거를 정화하지 않으면 그걸 그대로 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폭력도 순환해요. 폭력도 순환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폭력을 받고서 그래, 나는 똑같이 하지 않아야지. 크게 봤을 때 폭력이 순환하기 때문에 내 선에서 한번 뺨을 맞고서 그거를 되돌려주지 않으면 내 선에서 그 폭력이 정화되는구나. 내 선에서 그 폭력이, 세상에 있는 폭력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 폭력을 정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이 정보보다 더 강력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해 버리면 그것이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무언가를 내보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가 그 폭력을 받고서 아, 그래, 이거는 내가 감당하고 정화해야지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계속 순환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 같이 계속 살고 있고 뭐 어디로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걸 정하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우리 방이 있어. 그럼 내가 사는 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방을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에 막 날카로운 것들을 막 앞정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위로 향한 채로 막 바닥에 막 뿌려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을 이 세상에 가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내 방에 위로 향한 앞정들을 막 뿌려놓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막 위험한 거, 막 칼 같은 것들을 막 사방에 놔둬. 막 잘못하다가 이렇게 막 발이 베이고, 막 손이 베이고, 막 그런 방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방이면 되게 깨끗하고 되게 막 소파도 놓고 내가 푹신한 거, 포근한 것도 막 놓고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니까. 근데 막 날카로운 것들을 놔두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에게, 동물에게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는 그거는 순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누군가 정화해주지 않는다면. 근데 그 정화의 법칙이라는 것도 저도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언제 그거를 누군가가 그거를 어떠한 폭력을 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가지게 되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한히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아이가 이 세상에 가한 폭력을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무한히 폭력을 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그거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 용서받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정화를 해줄지는 저도 자세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가 이게 자기한테 되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뭐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 내가 가했던 그 폭력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좋은 느낌이 아니었구나. 뭐 그제서야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은 진짜 말로써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보다 더욱 강력한 걸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 숨이라는 거는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뭔가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 이 숨이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숨을 계속 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해서 우리 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해서 우리 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해서 숨을 조절하다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조절할 수 있는 한계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은 어떤 변하지 않는 이 세상과의 조화 지점을 찾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조화 지점을 찾게 되면 우리 책임감이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에서 덜어지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 이게 최선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좀 더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상태로 세상을 살다 봅니다.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숨 또한 이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고 더욱더 자연스럽게 어, 건강하게 순환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삶에서 점점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저도 그거를 아직 장기간 동안 직접 겪어보진 않았죠.
제가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